안녕하세요. 주식코니 혼입니다. 어, 코스닥이 좀 반등이 나와줬는데요. 일단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3일 급락에 대한 반등, 기술적 반등 정도로 보이고, 말씀드린 대로 780, 3포인트 정도 여기로 안착이 돼줘야 좋을 것 같다. 그리고 그래도 끝이 아니다. 그래도 이 외부 추세를 넘어야 된다. 그렇죠? 여기가 아주 강력한 저항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803포인트, 5포인트대가 저항대이기 때문에 지금 종목별로 분명 다르긴 하지만 전체적인 시장 전반으로는 약하고 추가 하락의 여지도 충분히 열려 있고 말씀드렸던 대로 750포인트 초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주 화요일이죠. 다음 주 화요일 날 그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정돼 있습니다. 중국 미국의 이제 8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오니까 좀 더 인플레이션에 대한 가 좋게 나와야겠죠. 물가 지수 잘 나와야겠죠. 그렇지 않으면 가뜩이나 좀 자이언트 스텝이 예정돼 있고 FOMC 때 예정돼 있는데 더 큰 파장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으로 보신다면 좀 잘 나와주면서 좀 금리 인상을 조기에 마감한다거나 좀 속도를 줄인다거나 뭔가 좀 기업에 타격이 가지 않는 선에서 좀 지켜줘야 시장의 반등이 좀 나올 수 있는 재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지수 내용적으로요. 마찬가지로 지금 얘기 드린 대로 800포인트 초반대 803, 805 정도가 넘어져야 되는 수치이기 때문에 좀 되게 매수하기 좋은 맥점 자리는 아니겠죠. 하지만 관심 종목, 특징 종목들은 그날 당일날 지수의 가장 저점에 사야 되는 게 당연합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오늘도 보시면 여기 이제 장중에 780포인트 여기 돌파한 자리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나오긴 하는데 결국 여기서 저항을 맞고 떨어진다는 얘기죠. 떨어진다. 그래서 사실 이런 이게 종목을 사더라도 이런 저항대에서 사면 안 된다는 얘기죠. 저항대에서 사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뭔가 이런 흐름이 나오는 걸 확인하고 이런 정도에서나 좀 단기 매수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이런 데서는 지수에 맞춰서 사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종목별로 저가에 접근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좀 코스닥은 한번 훑어봤고요. 코스피 보시면 말씀드린 대로 2,400포인트 얘기 드렸잖아요. 뭐 굳이 말씀 좀 이렇게 더 세밀하게 얘기 드리면 2,380도 있고 2,400도 있겠지만 2,400을 일단 돌파해주고 수치적으로 지지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2,400포인트에서 일단 버텨주고 있는 모습 정도입니다. 여기 정도를 버텨주고 있는 정도. 그래서 아직은 특징적이지 않고 좀 소비자 물가에서 좀 기다리는 그런 좀 관망의 매수 포지션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하지만 좀 이렇게 비중을 태울 수 있는 자리는 아니니까 뭔가 낙폭이 나오거나 뭐가 그 지수의 방향이 이렇게 명확하게 나오지 않는 이상 좀 단기적으로 끊어가는 매매, 그다음에 항상 최대한 싸게 사는 맥점 매매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게 얘기 드리면서 좀 지수는 훑어봤고요. 종목을 좀 몇 개 볼 겁니다만 좀 이제 몇 개 훑어볼 건데요. 자, SK부터 볼게요. SK는 이번에도 제가 얘기 드렸죠. 이번에 이게 발표 나면서 댓글들이 많이 남겨주셨단 말이에요. 분석 좀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분석은 뭐라고 얘기 드렸습니까? 좀 빠질 것 같다는 얘기를 드렸죠. 22만 5천 원, 7천 원이 여기가 자리이긴 한데 일단은 22만 원까지도 빠질 수 있다는 얘기를 방송에 드렸거든요. 22만 원대까지 한번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밑단이 있다. 그렇게 얘기 드렸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공매도가 분명히 좀 대차 양구가 늘어나는 것들이 포착됐고 공매도가 늘어나는 게 포착됐고 그 다음에 뉴스가 떴다는 거 역용해야 되니까 당연히 좀 빠진다는 데 무게를 둔 거예요. 그러니까 꼭 빠진다가 아니라 빠진데 무게를 뒀고 좀 이렇게 하락할 때도 거래량이 동반됐다는 거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지표로 얘기 드렸기 때문에 사실 좀 틀렸으면 좋았으련만 계속해서 그 진단이 맞아 떨어지고 있죠. 좋은 진단이 아닌데 맞아 떨어진다는 게 조금 좀 좋지만은 않습니다. 좋지만은 않지만 항상 이렇게 대응해야 된다. 대응해야 된다. 얘기 드리고 싶고 자, 지금 일단 오늘은 22만 원에 멈춰 있는데요. 자, 이제 조금 좀 다르게 한번 분석해 봤거든요. 자, 보시면 여기 저점까지도 열려 있는 건 맞아요. 그럼 지수가 무너져야 되거든요. 지수가 무너지고 시장에 폭락이 오고 충격이 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그러면 좀 이렇게도 한번 보고 싶어요. 여기가 이제 이런 식으로
바닥이 하나 새로 잡히는 구간으로 보고 싶어서 여기 금액을 한번 확인해 보고 싶거든요. 22만 6천 정도. 여기 정도를 한번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지지받을 수 있는 자리다라고 생각이 들고, 뭐 구름대 하단이나 밴드 하단 여기 자리, 여기 자리대가 어떻게 나올 수 있는 거에서 신규 매수 관점이신 분들은 21만 6천 원 정도 구간대 한번 좀 모니터 해보시는 거 어떨까 생각이 들긴 해요. 그렇게 보고 여기가 이탈됐을 때 비로소 전저점이 봐야겠죠. 근데 여기 전저점보다 당장은 여기를 한번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좀 흐름이 나오는가. 그래서 좀 그 요렇게 새로운 요런 새로운 흐름이 나올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하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금액적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자리고 좀 지표들로서도 좀 지지받을 수 있는 자리대, 금액대가 아닌가 싶어서 좀 모니터하는 거니까요. 한번 체크 정도 해보시면 어떨까 싶고, 일단 좀 그 대차 잔고가 되게 많이 늘어나가지고 좀 줄어들어야 됩니다. 지금 뭐 140만 주가 넘은 것 같은데 일단은 좀 급할 게 없죠. 급할 게 없고 요때 이날 뉴스 뜬 날이죠. 이날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밀어냈기 때문에 그 저항이 됐기 때문에 거래량이 들어왔는데 매도가 많이 나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좀 약한 모습이 보여지는데 여기에서는 일단 반등은 나올 수 있다라고 보는데 여기가 반등이 시작일지 아니면 시장 지수와 함께 뭐 소비자 물가지수나 이런 걸 한해서 다시 한번 깨고 내려갈지 한번 체크를 하고 일단은 이 밑단 두 개 체크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어떤 모습이 나왔습니까? 여기서 급락이 나오고 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급락에 대한 반등이 나올 수 있는데 여기서 보면 제가 말씀드렸던 22만 7천 원 다음 날은 22만 7천 원 또 넘지 못하죠. 22만 5천 원 7천 원을 말씀드렸던 그 미니 여기 구간 여기가 지지받을 수 있는 하나의 구간이 당장 저항이 된 거기 때문에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저항이 되니까 밀린다. 오늘은 20만 5천 원 이렇게 내려오고 저항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 이제 밑단을 보는 것도 맞지만 다시 신규 관심도 마찬가지로 다시 올라오면 봐야 된다 그랬잖아요. 다시 올라오는 게 20만 7천 원, 5천 원 다시 올라탈 때 뭔가 거래량 동반되고 올라탈 때 그럴 때가 의미가 있는 거고 당장은 또 얘가 저항이 되겠죠. 저항이 될 거니까 일단 밑단을 이렇게 두 군데로 나눠볼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매수 관점으로 또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좀 일단 시장을 보면서 또 모니터 해보도록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삼성 SDI고요. 이 친구는 좀 소개시켜드리고 많이 밀렸어요. 코스피가 좀 안 좋고 시장이 좀 안 좋아지면서 요날 들어왔던 걸 그대로 반납했죠. 요날 이제 좀 살짝 거래량 들어오면서 좀 방향을 틀어주는 하나의 캔들이 나와줬는데 그대로 그냥 반납이 된 거거든요. 그대로 반납됐고 다음날 이렇게 좀그 추천드린 금액대 이렇게 할 수 있었 분석은 드리긴 했지만 다시 한번 갖고 온 이유가 좀 이렇게 그러니까 맥점을 놓치고 안 보고 한 것들을 안 보신다 그랬잖아요. 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자, 54만 원 한번 보시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번에 또 하락이 오고 뭐하든 54만 원대 한번 보자. 54만 원대 SDI가 어떻게 움직이는가 한번 보자라고 해서 저도 궁금해가지고 가져온 거예요. 다시 갖고 와서 54만 원 정도 금액대가 지금 지지가 나와주는가, 나와주고 좀 추세가 바뀌어주는가가 중요하겠죠. 54만 원 잠시만요. 금액이 또 53만 5천 원이네요. 53만 5천 원. 53만 5천 원 금액대가 여기 내려오면 여기서는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하고 추세의 저점이기도 하고요. 박스의 하단이기도 하고 꽤나 좀 지지받을 수 있는 좋은 자리대가 아닌가 싶어서 50만 3천 53만 5천 원 정도 구간 한번 모니터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올라오더라도 올라오면 58만 5천 원 위로 올라와야겠죠. 올라와야 이렇게 다시 한번 윗단을 볼 수 있겠고 저항 때는 여기 63만 원도 넘어줘야 되는 자리. 그래서 일단 신규 관심 자리로 53만 5천 원 다시 한번 체크해 보는 걸로 하고요. 좀 낙폭이 나와줘야겠죠. 강하게 나와줘야 가능한 거긴 한데 맥점이 온다 그러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다음 이제 코오롱 글로벌입니다. 사실 이거 제가 2020년인가요? 21년 때 꽤 이제 좀 재미를 봤던 좀 이렇게 상승할 때마다 사고 팔고 해서 단기적으로 한 30% 이상 수익을 냈던 종목이에요. 이게 건설주인데요. 건설주기도 하고 자동차 그 벤츠인가 BMW 그거 한국 판매권에서 팔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좀 요즘에 오늘 올랐던 게 의미 있는 게 오늘 올라온 게 어떤 거냐면요. 좀 그거죠. 풍력 이제 사업에 뛰어드나 이제 본격 시작되나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신재생으로 또 얘도 엮이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엮일 수 있다면 좀 또 흐름이 또 따라갈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금액 자체가 여기가 이제 좀 장기 박스로 이렇게 저점을 그리던 곳이고요. 그리던 곳을
이번에 올라와 준 거죠. 18,000원 구간을 올라와 준 거거든요. 그래서 올라왔다가 밀렸지만 다시 올라왔다. 그래서 오늘도 윗꼬리가 많이 남긴 합니다. 아무래도 장기 이평선이 이제 240선 장기 이평선이 있다 보니까 윗꼬리 남아요. 그래서 남기 때문에 지금 여기 18,000원 구간도 있지만요. 있지만 여기까지도 밀릴 수 있다라고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윗꼬리가 남으면서 좀 이렇게 매도세에 눌릴 수 있거든요. 여기 있는 매물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금액대 17,500원 정도 여기 금액대가 오히려 좀 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요 추세랑 이 추세 지금 그거는 여기 이제 밑에 추세죠. 요 추세와 여기 이 캔들을 좀 힘을 중심으로 여기 이탈하지 않겠다는 좀 이탈 안 할 확률이 좀 있지 않나 이렇게 보는 거죠. 이렇게 가더라도 이렇게 반등 나올 수 있는 자리대가 아닌가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금액대 한번 관심 가져보시는 게 어떨까. 그래서 재료는 다양합니다. 재료는 다양한데 어떤 흐름이 나와줄지. 그래서 오늘 거래량이 좀 들어와 줬다는 것도 좀 의미를 두고 싶고요. 그래서 더 이상 하방으로 좀 막아주는 그 캔들이 아닌가. 그래서 또 하나 이게 좀 많이 좀 몸통이 좀 많이 남았으면 좋았으련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더 밑단까지 였는 거죠. 그렇지 않기 때문에 추세까지 보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한번 한번 지켜보시기 바라겠고 다음 이제 카페24입니다. 카페24도 이것도 제가 좀 그 언제였죠? 무증하고 뭐 해가지고 좀 이렇게 수익을 봤던 종목인데 정말 장기 아주 그냥 하락이었습니다. 장기 하락. 자 보시면 여기서 이제 급락을 하고 여기서 이제 반등을 했죠. 반등했던 자리 재차 올라가지고 올라왔지만 이번에 최근에 다시 이 바닥권 여기에서 올라와 주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금액대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좀 긴 시간으로 봤을 때 다시 이중바닥 형태가 됐고 이 친구는 이제 요것만 보면 될 것 같아요. 11,500원, 12,500원만 보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11,500원 이탈되면 안 좋죠. 11,500원 이탈 안 되는 선에서 오늘 캔들을 좀 중심으로 이렇게 거래량도 되게 들어와 줬거든요. 그래서 중심으로 더 이상 이제 빠지지 않으려는 힘, 의지 이런 걸 보는 거죠. 세력이 관여해 준 거를 여기서는 밑단으로 안 가겠다는 의지.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여기 이제 그 단기 이평선들을 좀 이렇게 하고 밀린 모습이긴 한데 이제 최근에 보시면 이제 단봉들을 조금 잡아먹는 캔들 나왔다. 그래서 12,500원, 11,500원 정도 그 금액대 보시면서 이게 이평선 장기 역별이기 때문에 꼬리는 계속 남을 겁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고 그다음 이제 좀 하나 중요한 포지션은 여기가 일단 여기 횡보를 오래 하는 거 제가 좋아하지 않죠. 좋아하지 않으니까 여기서 그냥 왔으면 흘렀을 텐데 거래량이 잡아준다는 거죠. 중심을 잡아주는 중심봉이 하나 떴다고 보는 거기 때문에 여기 금액 기준으로 보시면서 이탈 여부 체크해 보시고 좀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기적으로는요. 단기적으로 여기서 자꾸 꼬리가 남을 거예요. 14,000원 구에서 꼬리가 남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는 이제 여기가 이제 금방 올라가고 회복된다면 단기적으로 여기 15,000원 후반까지 열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이렇게 좀 그림 나올 수 있는 그림대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그 틱톡 있죠? 틱톡하고 뭐 제휴해서 뭐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슈로 좀 올린 거니까 그렇고. 다음 이제 네옴시티라고 아니 그 UAM이죠. UAM 관련주 베셀 네온테크인데 이 친구들도 보면 이제 제가 재건주 특집 했지만 이 UAM도 보면 끝났나 싶을 정도로 정말 기고 있거든요. 정말 기고 있고 굉장히 이때는 힘이 좋게 올라와 줬습니다. 올라와 줬는데 지금 최근에 아주 흐름을 보면 그냥 아주 그냥 죽을 맛이죠. 주주분들도 많이 힘들 것 같고 그래서 사실 이 친구는 베셀은 딱 5,600원 구간만 보면 될 것 같아요. 요거 이제 그 저항대고 5,600원 구간대가 한번 좀 중심을 잡을 수 있는 구간대가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5,600원, 5,500원 정도 될 것 같은데. 네, 5,500원. 5,500원 정도가 되게 중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중요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또 장기 이평선이 또 받쳐주고 있죠. 240선. 그래서 이 자리는 꼭 포인트 체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신규적으로도 좀 UAM 좀 하나의 좀 흐름으로 대장주를 맡았던 베젤 이런 거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한번 금액적으로 보시면서 한번 훑어보시고 또 하나 이제 네온테크죠. 네온테크 같은 테마이고 차트도 비슷합니다. 비슷하죠. 비슷하고 좀 많이 좀 힘든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고점 대비 벌써 40%가 넘는 하락이 나왔고 많이 힘든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이 친구는 여기죠. 여기 금액대 3,200원 정도 금액대가 좀 멈출 수 있는 자리고 반등 나올 수 있는 자리라고 보여집니다. 3,000 네, 3,300원 정도 되겠네요.
3,300원 정도가 중요한 자리다. 그래서 베셀 네온테크 금액대 여기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근데 또 그런 건 있어요. 자, 이거 잘 들으셔야 되는 게 그 네온테크나 베셀이 기존의 UAM 관련주였죠. 관련주여서 시세가 많이 나니까 이런 것들이 개인 투자분들의 매물이 많고 악성 매물이 형성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왜냐면 여기 빠질 때 보유한 것들 물타기 들어가 보니까 연기가 이제 장기 매물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사실 그거를 왜 얘기 드리냐면, 자, 이건 이제 공부 차원에서, 자, 선익 시스템하고 오늘 선익 시스템 또 급등하고 되게 올라오죠. 선익 시스템 올라오고 급등했단 말이에요. 제가 그 방송 캐치 못 해가지고 공유를 못 드렸는데, 선 시스템하고 또 하나가 이름이 뭐였죠? 선 시스템 16% 오르고, 그다음에 무슨 플렉스인데, 무슨 플렉스인가? 플렉스? 플렉스? 인터플렉스 아닌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갑자기. 그 메타버스 관련주. 뉴플렉스인가? 뉴플렉스 그죠? 요거죠. 요거 뉴플렉스가 지금 엄청나게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시장이 안 좋지만 뉴플렉스랑 선의 시스템이 많이 흐름이 좋아서 올라와주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끊겼 끊겼죠 갑자기. 플로 선이 또 안 좋은가 봅니다. 잠시만요. 저는 이제 무편집으로 그냥 생 라이브로 그냥 녹화를 떠버리다 보니까 조금 요럴 때가 한 번씩 있습니다. 좀 양해 부탁드리고. 자, 뭐가 문제죠? 방송 잘 마무리해야 되는데. 왜 이러지? 갑자기 끊겨버렸습니다. 음, 여기서 마무리해야 되겠는데? 일단 여기서 마무리하고 제가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신규 관심 종목은 일단 좀 이렇게 파워포인트로 마무리 지으면, 파워포인트로, 왜 이럴까요? 음, 테이블이 맛이 간 건지. 자, 일단 구두로 좀 얘기를 드릴게요. 자, 얘기 드리면, 뉴프렉스랑 선의 시스템이 급등을 했습니다. 급등을 했고 마감됐죠. 그러다 보니까 그 기존에 메타버스 관련주잖아요. 선의 시스템이나 뉴프렉스나 메타버스 관련주예요. 근데 뉴프렉스가 오늘 대장으로 올라갔고, 뉴프렉스가 대장으로 올라갔고, 그 다음에 그 선의 시스템이 좀 2등주 정도로 급등해 줬다는 얘기죠. 보시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메타버스, 퀄컴 이런 뉴스들이 있긴 했지만 하나 기억하실 거예요. 기존의 메타버스 대장주는 맥스트였고 자이언트 스텝이었고 덱스터란 얘기였죠. 근데 그 친구들은 오늘 되게 지지부진했고 새로운 애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제가 재건 특집 때 얘기 드렸죠. 그러니까 재건주도 마찬가지로 분명 이렇게 매물이 쌓이고 악성 매물 있는 것들은 좀 망가지고 아닌 것들이 갑자기 튀어 오르더라. 그렇게 되거든요. 뭐 다스코도 그럴 수 있고 도화 엔지니어링이 그렇게 올라왔고 다른 이슈도 있었지만요. 그러니까 메타버스도 마찬가지로 악성 매물이 있는 것들은 좀 다르게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뉴플렉스나 선 시스템이 좀 비교적 가벼웠고 좀 이렇게 비인기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올라오는 거예요. 선 시스템은 초창기 이제 메타버스 때로 좀 많이 올랐지만 시간이 되게 많이 길어졌어요. 덱스터나 자이언트 오를 때 많이 오르지도 못했고 그만큼 매물소가 가지고 거쳤다. 그러니까 세력이 좀 다루기가 쉬워졌다는 특징이 있죠.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베셀하고 네온테크도 마찬가지예요. 베셀하고 네온테크도 분명 좀 대장을 움직였던 그 흐름들이 있지만 분명 바뀔 수 있다라는 거죠. 파이버 프로 막 이런 게 갑자기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조금 다르게 보셔야 되는 관점이 될 수도 있다. 그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꼭 일단 그 금액 자체는 아까 말씀드렸던 건 좀 영상 좀 캡처해 놓으시고 보시고 한번 금액대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신규 관심 종목이었던 건 어떤 게 있었냐면 이제 에코바이오, 그다음에 한솔 로지스틱스 DYEC가 있는데 요거는 일단 좀 넘어가야겠네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마무리를 하고 방송 그 제가 무편집을 하다 보니까 다시는 또 못 할 것 같아요 오늘은. 그래서 좀 중요한 메시지는 그래도 전달드린 것 같으니까 여기서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셔야 채널 유지에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